청소라는 게 그래요. 누구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주지 않고 오히려 무시당하기 일쑤죠. 그런 일에서 뭐하냐는 말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냐면은 전쟁 들어가면 총하고 총알을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오늘도 현장에 나가 빗자루를 잡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까지 정리하며 남들이 피하는 냄새와 무게를 묵묵히 감당합니다. 때로는 새벽까지, 때로는 주말도 없이요. 그러나 혼자 사는 어르신이 깨끗해진 집을 보고 웃음을 터뜨릴 때, 오랜 우울증에 힘들어했던 대학생이 정돈된 방에서 다시 희망을 말할 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어떤 일보다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저희 간단합니다. 뭐냐면 장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장비 이거 수건이고, 수건은 꼭 뭐냐면 더러운 거하고 깨끗한 거하고 좀 분리를 해서 우리가 이 해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면 안 돼요. 요거도 뭡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바닥용이 있고요. 여기 주방용, 여기 바닥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깨끗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걸레도 필요하지만은 때로는 물기 제거할 수 있는 키친타올도 필요합니다. 요것도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팅을 하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여기 스텐으로 된 그 뭐냐면 수세미입니다. 그 양면 그 수세미 꼭 필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필요하냐? 이거 필요하겠죠. 자, 덩어리 큰 거는 무조건 뭐냐면은 이걸 쓸어가지고 담아야 돼요. 봉다리에다가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요 깨끗한 거 이런 거를 그래서 벗어 이렇게 놓으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요만한 거라도 갖고 다 스팀 청소기 꼭 필요합니다. 이게 살균 소독을 해야 돼요. 어디다 하냐면은 살균 소독 같은 경우는 냉장고 같은데, 그리고 창틀 같은데 그래 필요합니다.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화장실 같은데도 우리가 써가지고 스팀을 써가지고 깨끗하게 살균 소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스티마 필요한 게 따뜻한 물이 필요해요. 불려가지고 예를 들면은 불려가지고 이제 물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주방 청소할 때는 이 유효할 때가 많습니다. 주방 청소할 때, 그 다음 냉장고 청소할 때 굉장히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개는 비슷한데 냉장고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방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이제 깨끗한 거잖아요. 깨끗한 거는 이제 잘 놔뒀다가 주방용으로 쓸 겁니다. 주방용으로 깨끗하게 놔뒀다가 나중에 주방용으로 쓸 거예요. 깨끗한 건 주방용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방용 이렇게 마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게 있는데 바가지하고 한 이 정도만 있어도 되고 뭐 한 두세 개는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바가지. 그리고 세숫대 하나 있으면 좋고요. 요 정도는 아니라도 예를 들면 세 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더 좋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거친,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요것도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여기 안 들어가는 건 요거 틈새 같은 데는 이거로 이제 밀어야 됩니다.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또 보면은 자, 요것도 틈새를 할 수 있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요것도 필요하죠. 틈새. 요거 틈새도 필요하고, 이제 요런 거는 어디다 쓰냐면은 창틀 같은데, 창틀 할 때 닦을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 그 가스켓이라고 그러죠. 문 열면 이렇게 자석 붙어있는 가스켓, 그런 데 닦을 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여러 다용도로 주방에서도 쓸 수 있고 바닥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구분하셔야 돼. 주방용하고 예를 들면 변기 쪽에 쓰는 그런 것은 구분해서 꼭 쓰시기 바랍니다. 막 잡동을 쓰지 말고. 그리고 요거는 뭐냐, 부드럽잖아. 이거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어디다 쓰냐면 창틀 같은데, 방충망 같은데 이렇게 한번 털어주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부드러운 솔로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자, 두 가지가 또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플라스틱으로 됐어요. 덩어리 큰 뭐냐면은, 큰 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바닥에. 그러면 이거로 잘못 밀면은 이게 찢어져요. 근데 이 플라스틱으로 하면은, 쉽게 말해 데미지를 안 입힌다는 얘기죠. 끈적끈적 하잖아,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설탕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틱 같은 게 딱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로 밀 때도 있고, 요거 밀 때가 있어요. 유리 같은 데는 이걸 밀어도 되지만은, 요런 데 잘못 밀면은 이 찢어지겠죠. 그래서 항상 플라스틱으로, 우리가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가 있어요. 뭐 스케치 잘 아시겠지만 꼭 두 가지를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스케치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물기 제거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누리용으로 꼭 필요한 거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좁은 데는 요거 쓰면 딱 좋아요. 그리고 어디다 많이 쓰냐면 우리가 주방 상부장 하부장 닦고 나서 물기 이렇게 딱 제거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요게 비싸지도 않아요. 보면 1,000원인가 3,000원인가 그래요. 그리고 요거 창무용으로 꼭 스케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창틀에 보면 틈새 같은데 보면은 요걸 집어넣어야 돼. 손가락이 안 들어가잖아. 아니면 도라이바로 해도 돼. 도라이바로 창틀 같은데 갈고리라고 해요. 갈고리도 굉장히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치기가 있어요. 거치기가 있는데 우리가 뭐냐 수세미 거치기가 있어요. 요게 가장 거치기가 심한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청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예요. 요쪽은 어디다 쓰냐면은 주방에서 많이 써요. 설거지 할 때나 또 주방에 뭐 그 싱크대 같은데 근데 닦을 때 좋고요. 그 다음에 싱크대 화구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불 오르는데 가스레인지 같은데 요거로 많이 닦아요. 요거도 많이 닦고, 그 다음에 요거도 많이 하고 요거도 많이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작동을 해서 운영을 해서 우리가 가스레인지 같은데 상부 쪽에 닦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필요하겠죠. 경우에 따라 이렇게 넣어가지고 우리가 닦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필요한 게 뭐냐면, 가장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장갑을 끼셔야 돼요. 장갑 안 끼시면은 여기 지방이 있고 단백질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그 유막이 벗겨지면은 주부스틴이 온단 말이야. 그래서 꼭 장갑을 끼시고, 그 다음에 KF94를 꼭 끼셔야 돼. 어쨌든 요 안에서 뭐냐 환경 호르몬이 우리에게 호흡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KF94를 꼭 우리가 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끼시고 두 가지 착용하시고 꼭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세제는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중성세제 퐁퐁입니다. 자, 중성세제에서 말씀을 드리기. 중성세제가 가장 기본 베이스예요. 우리 청소에는. 요거는 다목적 세정제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말이 뭐냐면 일상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무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철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바닥도 우리가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중성이기 때문에. 왜 중성을 써야 되냐면은 데미지를 안 입힌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이거 PB예요. 이거는 PB가 있고, 그 다음에 요 티크린이 있습니다. 티크린 보세요. 제가 쭉 설명할게요. 자, 이렇게 중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요 티크린이 있어요. 이건 산성세제. 화장실을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산성세제는 어디 쓰냐? 물때 제거하는데, 석회절 같은데 우리가 없앨 때 티크린을 써요. 그 다음에 뭘 또 쓰냐면은, 뭐에 또 쓰냐면 이 같은 경우 철 같은데 무기물 오염되는데 꼭 쓸 때는 티크린 써야 된다. 특히 화장실 쪽에 타일 쪽에 많이 쓰는 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일상적으로 우리가 다목적 세정제라 보는 거 여기 트리오는 다 쓸 수가 있어요. 나무, 철, 그리고 일반 바닥 같은데 뭐 냉장고나 이런 데 닦을 때 꼭 이거 쓰셔야 돼요. 잘못 쓰면요, 요거로 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얼룩 잊어버려요. 이게 요거 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알칼리 세제입니다. 알칼리 세제 써도 우리가 다 오염이 되고 잘못하면은 얼룩이 생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용도에 맞게 써야 돼요. 그 다음에 티크린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파인솔도 있고 티크린도 있고, 파인솔도 있고 PB가 있는데 오버크린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수산 나트륨으로 된 건데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알칼리 세제라고 그래요.
어떤 작용을 하냐면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기름하고 지방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비누도 우리가 알칼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누 종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칼리 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기름때하고 지방 성분 같은 거 유기물을 닦을 때 벗길 때 우리가 PB, 알칼리 또 뭐냐면은 여러 가지 오븐 클리너 같은 거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성 세제, 그리고 알칼리 세제, 그다음에 산성 세제 이 세 가지 가지고 모두 청소는 다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낙스입니다. 낙스가 있는데 요거 낙스를 많이 쓰죠. 화장실을 곰팡이 제거할 때, 그 다음에 표백을 할 때, 화장실도 보면 더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 오래되면은 시큼시큼해요. 그러면 요걸 표백을 한다 그래요. 낙스를 많이 씁니다. 낙스는 항상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다른 거하고 같이 혼여 쓰면 안 돼. 절대 섞어서 다 이거 쓰고 나서 다 닦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에 쓰는 거예요. 마지막에 쓰는 게 뭐냐면은 낙스다. 낙스는 꼭 뭐냐면은 섞어 쓰면 안 돼. 낙스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찬물로 써야 됩니다. 뜨거운 물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찬물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네 가지만 있으면은 청소 도구는 다 청소용품 세제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가지 다 알면은 청소 세제는 다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도구가 여러분들 뭐냐면 이거 밀대라고 하네. 밀대는 뭐 아시겠지만 걸레예요. 걸레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바닥 쪽에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면 바닥 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쓰여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바닥 쪽에 이렇게 닦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바닥 쪽에. 그 다음에 뭐 창틀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은 창틀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묻혀서 이렇게 닦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게 막 스케치가 종류가 이제 세 가지인데 요 바닥용 스케치 물기 같은 닦을 때 여기 보면은 물기가 있다. 물기가 이렇게 물기가 있다. 이렇게 닦아서 물기를 한쪽에 모아가지고 여기에 습식 청소기라고 그래요. 습식 청소를 빨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창틀 이렇게 닦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닦을 때 스케치 이렇게 닦을 때 그 다음에 요거는 조그만 창문도 보니 조그만 데가 있어. 조그만 닦을 때.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어디 닦으냐 여기 한번 닦고 나서 물기가 있단 말이에요. 요걸 닦기 좋죠. 여기 그래서 요런데 가구 같은데 물기 닦을 때 물론 요거도 많이 써요.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기 제거용도 쓸 수 있고 창문에 물기 제거용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용도를 알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자 요거 뭐냐면 이제 물걸레 청소인데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아무 똑같아요. 이런 경우는 뭐냐면 빼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오염물이 묻어있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뭐냐면 나갈 때 이걸 한번 닦아주면 좋겠죠. 예를 들면 창틀 같은데 이런데 이렇게 닦아주면 좋겠죠. 이렇게 묻어 나오죠.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 쓴다. 그래서 꼭 하나 정도는 갖고 다닌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또 한 가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린 요거는 이거 좀 근데 요런 건데 이게 뭐냐면은 철 스크래퍼예요. 철 스크래퍼인데 요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하냐면은 지금 손을 내가 안 빌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이쪽 방향이죠. 돌려가지고 여러분 요거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다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거 비슷해요. 창틀에 이렇게 이물질 있을 때 한번 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은 물을 묻히고 나서 이런데 오염된 데가 있어요. 스티커 같은데. 그러니까 스티커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살살 긁어줘야 돼. 잘못하면 이 찢어지니까 그 대신 물을 항상 묻히고 퐁퐁을 묻히고 나서 요런 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쓰는 용도를 이제 아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는 요거 용도를 어디다 쓰냐면은 이렇게. 여기 이제 이물질이 많단 말이에요. 여긴 지금 그럼 깨끗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보면은 자 보세요. 자, 이렇게 긁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상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상판 긁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뭐 쉽게 말해서 기름때 같은 게 쩔어가 붙었단 말이죠. 이렇게 긁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용으로 우리가 철 헤러를 쓴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뭐냐면 도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붙는 건 뭐냐면은 쓰리봉단을 그걸 항상 갖고 다녀야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꼭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양동이 양동 꼭 갖고 다니셔야 돼요. 자, 요것도 우리가 아까 필요하다 했지만은 양동이도 꼭 갖고 다녀야 되는데 철 양동이는 꼭 하나 갖고 다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특수 청소할 때는 왜냐면은 요거를 안 갖고 다닐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요거 물을 따뜻하게 하잖아요. 왜냐면 요거 이제 뭐냐면 가스가 나오면 여기다 물 받아가지고 쓰시면은 모든 일을 빨리빨리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로 된 양동이 하나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은 1차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도구에 대해서 청소를 하려면 뭐냐면 총이 있어야 되잖아. 총알하고 총알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감사합니다.